네, 오늘은 31강 점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점유권 일반인데요. 점유 제도라는 거, 그러면 점유가 뭔가? 네, 이 점유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것,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적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가,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가지고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본권, 즉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요걸 묻지를 않고요, 얘에게도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권자를 하나 붙이면 점유권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주인으로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빌려서 지배하고 있는가, 또는 훔쳐서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걸 1번 한번 보시면요, 점유제도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본권, 즉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원인, 가령 소유자로서 또는 임차인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훔친 물건에 대한 지배인지, 이거를 불문하고요, 따지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 즉 점유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걸 2번 보시면, 가령 갑이 을의 집에서 훔친 노트북 컴퓨터를 쓰고 있던 중에, 그러면 갑이 도둑놈이죠. 다시 병이 그 노트북 컴퓨터를 다시 훔쳐갔다라면, 그러니까 갑이 있고요, 을이 도둑놈, 다시 도둑놈이 있으면 얘의 점유 자체가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 자체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점유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점유는 사회 관념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점유 관계를 일단 적법한 것으로 보아 잠정적인 보호로 하는 겁니다. 잠정적 보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 자체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도둑놈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한다라면 사회 질서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보호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나오네요, 사회 관념에 따라 한 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사회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말하는데, 요 사실적 지배를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만 따지지 않고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은 우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쟁점으로서 점유는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따지지 않는다. 그럴 때 점유의 관념화가요, 이제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상속인, 그 다음에 간접점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이 사람들의 이 점유를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 나타나는 점유의 관념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나는 점유의 관념화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건물 부지의 점유자. 다음 대지 또는 토지 이전 등기. 네, 이때 모두 다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점유의 관념화는 우리 민법 조문에 따랐을 때는 세 가지, 그 다음에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둘 게 이 두 가지다라고 먼저 이제 그 접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나머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도대체 점유의 관념화가 무엇인가라고 해서요. 먼저 점유 보조자입니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조하는 사람이지 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를 드는 거냐면 상점의 점원. 상점의 점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그 친구가 지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람, 이 점원은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점유자냐? 주인이 있죠. 주인. 네, 주인이 점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따지지 않고 사회관념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 점원이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고 그 점유주, 주인 이 사람이 점유자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출제 포인트로 나오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제 점유권에서 인정되는 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는 소유하고 있고 너는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 친구를 상대로 어떻습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네,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이다. 예컨대 가정부나 상점 점원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 이때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될 수가 없고 오로지 점유 보조자에 대하여 지시를 행하는 타인, 예를 들면 집주인이나 상점 주인만이 점유자가 된다.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 및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주체가 안 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다만 인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점원이 지금 가게를 보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요 물건을 훔쳐간다. 그러면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이제 간접점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간접점유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대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갑, 을,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물건을 인도를 해주게 되면 을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갑은 간접으로나마 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럴 때 이러한 임대차 관계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릅니다. 매개해준다.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이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반환 청구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요 임대차가 다 종료가 됐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그 임차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게요. 만약 이 임대차가 무효일 때에도 갑에게는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겠는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이 된다. 이유는 뭐냐면 무효이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을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어떻습니까? 반환 청구권이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인정이 된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간접 점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나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 그러면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주체가 안 되고 상대방이 안 되지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도 되고 다음 상대방도 된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죠. 상속인. 간단합니다. 상속인.
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들은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물건들은 물리적 현실적으로는 상속인, 미국에 있는 아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냥 사회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도 점유한다? 아버지의 점유를 이어받았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은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몰라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에게는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조문에 따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렇게 해서 192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그 점유의 사회관념에 따라서 본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판례 박스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고, 근데 이거는 뒤집으면요,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결론. 선대의 점유가, 즉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이나 모습, 즉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아들도 타주 점유라는 겁니다. 자주 점유가 될 수가 없고, 결국 그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봐두시고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된다. 양가로 4번에 판례에 나타나는 점유의 관념화.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가 나와 있었죠. 판례는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 그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갑이라는 애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갑은 애한테 임대차 해주고 제주도에 가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냐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소유자냐, 제주도에 있는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관념에 따라서 우리 그냥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다. 그리고 이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에 있는지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판례 박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본다. 밑에 판례 임차인 생각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판례에 나타나는 점유의 관념화, 대지의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으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타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서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버리는 판례입니다. 판례 보시면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에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하므로 등기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명 없이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 핵심입니다.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비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고 해서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